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자폐증 신속 정밀 진단. 네,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자폐증을 신속 정밀 진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기 진단이 어려운 자폐증을 인공지능으로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정서적 상호작용의 문제, 반복적 행동과 제한된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고, 어린 유병률은 1에서 2% 정도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그 원인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뇌의 구조 및 기능 발달 이상과 관련한다는 보고도 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AI를 통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후두엽의 피질 두께, 손해각의 확산도, 후축 대상의 연결도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이번 연구로 발달 지연이 심한 영유아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를 생물학적 지표에 근거에 진단함에 있어 기계학습을 통한 다중 MRI의 유용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자폐증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도 제가 집필을 했는데요. 자폐증 관련된 책을 많이 집필했습니다. 네, 수십 건을 제가 집필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자폐증이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폐증이라는 것은 스스로 닫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잘못된 용어죠. 스스로 닫은 병이 아니라 발달 장애입니다. 이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아 다들패의 병증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의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장애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 감정, 기억, 언어 하면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발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발달이 돼야 되고 사회성. 그 행동도 인지적 행동이 있고 감정적 행동이 있죠. 또 기억적 행동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 내가 기억책에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 내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그쵸? 네,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초 발달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골고루 발달이 돼야지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지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인지라는 거, 생각이라는 건 뭐가 생각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뇌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이게 좀 어렵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연결이 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뇌세포가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활동을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게 이제 죽음의 상태죠. 그래서 뇌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억을 활용해서 또 생각도 하고 기억을 활용해서 감정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게 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고 전 뇌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우리 뇌의 후두엽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귀는 반대 옆쪽으로 해서 측두엽 쪽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두정엽 쪽으로 우리가 뭐 팔이라든지 손, 다리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전두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앞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구분을 그냥 해놨을 뿐이고 사실상 다 전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사과를 봤는데, 그러면은 이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 후두엽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과를 봤는데 그 사과에 대한 다양한 기억 그리고 추억 때문에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대뇌에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대뇌 변형계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 대뇌 변형계가 활동하는데, 이 대뇌 변형계가 활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뇌관까지 다 뇌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뇌 기능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폐증이라는 측면들은 쉽게 생각하면은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장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장애를, 이것을 뇌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자폐증 신속 정밀 진단 할 때 후두엽의 피질 두께에 소내각의 확산도, 후측 대상회 연결도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밀 진단한다, 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자폐증 발달장애 생후 100일이면 진단할 수 있다라는 책도 썼는데요.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유전적이냐 선천적이냐 또는 태아기 때 발생했느냐 또는 후천적으로 어떤 외부 환경 원인에 의해서 발생됐느냐.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생기는 모든 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폐증 원인 규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뇌세포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폭넓은 사고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제약을 주는 다양한 원인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충격을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약물을 복용했다, 또는 유전적 요인, 이게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흡연이나 음주, 또 이후에 생후에 자극이 부족했다, 상호작용이 부족했다, 또는 충격을 받았다, 또는 뭐 영상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돼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다 뇌세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자폐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후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양수를 이렇게, 한쪽에는 엄마 양수, 한쪽은 다른 사람의 양수를 이렇게 놨을 때 엄마 양수 쪽으로 고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이런 발달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태아기 때 일어나야 할 발달이 아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후에 뭐 까꿍했는데 웃는다든지 12개월 정도 됐는데 반짝반짝 짝짝꿍, 뭐 곤지곤지 만세, 이런 동작 모방놀이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이가 자폐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발달 장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폐증의 용어를 버리고 발달 장애인데, 발달에 지금 장애가 있다, 발달에 지체가 있다, 그 스펙트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도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심하게 되면은 이제 뇌세포가 아주 국한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아주 고착된 상동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착되고 상동 행동을 하고 마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못하는 상황이죠. 뇌가 이상 발달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의 시각으로, 발달이 된 사람의 시각으로 스스로 닫은 병,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은 전반적 발달 장애인데 이게 스펙트럼이다라는 거예요. 정도가 아주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간의 발달학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충분히 다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조기 발견과 조기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12개월, 24개월, 36개월 때 의무 발달 검사, 그 조기 재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인이 됐는데도 40살이 됐는데도 정신 발달이 2살 정도, 1살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쪽 부분은 굉장히 발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만 계속 하게 되면 그쪽 기능이 발달되듯이,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달 검사, 조기 우리가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발달 재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이 아이의 이 발달의 평생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 발달 장애를 국가가 이 아이들이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자폐증이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 이쪽 분야에서 연구한 부분들도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치매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학문도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책으로 연결이 돼서 교육과 정치가 분리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